네, 반갑습니다. 권 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에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사극 중에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유명했던 대사에 많은 패러디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드라마 속에 포도청 종사관이었던 황보윤이 다모였던 최옥에게 했던 대사입니다. 사실 저도 조선시대 때 여자 경찰이 있었다는 것을 이 드라마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환희에 들뜨게 했던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그 다음해인 2003년도에 나왔던 드라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선시대의 여자 경찰이었던 다모라는 인물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모는 문자 그대로 관청에 소속되어 식사나 차를 내주던 관노를 뜻하는 말입니다. 관노가 활약하기 이전인 조선 전기에는 여성 관련 사건에 동원되었던 인물들은 주로 의녀들이 담당했었습니다. 성종 때 의녀 지방생 중 성적이 부진한 자들을 다모로 강등시킨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볼 때 다모가 의녀보다는 신분이 한 끗발 낮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철저한 성리학적 윤리로 인해 남자가 여자의 몸수색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해서 주방이나 여성 관련 사건 시 어려움이 있었기에 다모를 투입하여 사건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인 숙종 이후부터 다모를 포도청 소속으로 하고 사대부의 내사나 여성 용의자의 체포 등의 임무들을 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모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검사와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임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1cm, 여성의 평균 신장은 149cm였다고 합니다. 다모가 되기 위해서는 키가 150cm 이상이 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막걸리 5사발 정도는 거뜬히 먹을 수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체력 조건으로는 쌀 5말, 즉 지금의 단위로 40kg 정도의 쌀을 들고 일정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만이 다모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좀 희한한 테스트이긴 합니다만 담력이나 또는 함정 수사에 대비한 설정이 아닌가 사려가 됩니다. 범인을 잡는 위험한 임무다 보니 어느 정도의 힘과 체력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다모는 지금의 수갑과 같이 죄인을 포박할 수 있는 오랏줄을 가지고 다녔고 또한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쇠도리깨를 품에 숨기고 다녔는데요. 쇠도리깨는 전장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육박전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라고 지급된 군사 무기였는데요. 사실 옛날 전쟁은 대부분 육박전이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쇠도리깨에 은실을 감은 경우에는 사대부집에도 들어가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모의 신분증은 지금의 경찰 신분증인 통부라는 것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다모의 월급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포도청 소속의 하급관리인 포졸과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약 9명 정도의 월급으로 최저 생계비 정도의 박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비의 한 달 세경이 7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 노비나 별반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모는 많은 활약을 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역사에서 사라진 직업이 되었고 근대 최초의 여자 경찰 제도는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던 그 이듬해인 1946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모는 당시에도 많은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18세기에 그와 관련된 소설이 등장합니다. 송기양이 쓴 소설 다모전을 보면 주인공인 다모 김조이가 등장하는데요. 다모가 어떻게 수사하고 또 어떻게 범인을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보면 김조이는 포도청 소속으로 한성부 소속의 관원들과 공조를 하여 불법으로 밀주를 제조하는 범인들을 잡기 위해 사건을 진행하는데 안채에는 외간 남자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에 다모인 김조이를 들여보내 안채에서 불법으로 만든 술단지를 찾아내고 범인을 신문합니다. 안주인의 변명은 병에 걸린 남편이 식사도 제대로 못해 병든 남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빚은 것이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김조이는 그의 사정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술을 쏟아버린 후 밖으로 나와 관원들에게 잘못된 정보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무자로서 딱한 사정을 듣고 정상 참작을 해준 건데요.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 평소 워낙에 성실한 수사관임을 알기에 상관이 김조이에게 가벼운 체벌을 하고 묵인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정조 때에 강도 사건의 여성 용의자를 다모방에 가두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는 걸로 봐서
다모의 업무는 사건 조사와 용의자 체포 그 이외에도 체포된 여성 용의자를 감시했던 간수 역할도 병행해 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모는 관노 신분이었지만 차와 관련된 일을 벗어나 조선 후기에는 남성 수사관이 할 수 없었던 여성 관련 사건의 조사관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관비라는 신분의 제약과 한계 때문에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인물들이었기에 당시 여성의 한계를 넘어선 시도와 수고에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신 경찰관들이 계신데요. 물론 생존을 위한 하나의 직업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명감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없는 이 사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세상은 정의도 질서도 없는 대단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고생하시는 12만여 명의 경찰관님들께 제3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